가난을 만드는 세상 1115, 11. 연봉 25% 룰의 계산기는 울어도 나는 웃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그래, 이제 나도 성숙한 어른처럼 연봉의 25% 룰을 지키며 차를 사보자. 폰의 계산기를 열고 연봉을 입력하며 곱하기 0.25의 숫자가 나왔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희망에 차 있었다. 인생이 드디어 재정적으로 정돈되는 순간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다. 차값을 넣자 계산기가 잠시 멈췄다. 이어서 세금이 등장했다. 잠깐만, 이건 왜 이렇게 많지? 보험료가 뒤따라왔다. 아, 이건 연령 할증이래. 연료비가 합류했다. 요즘 기름값 아시죠? 주차비가 조용히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 순간 계산기는 말했다. 25%는요, 꿈이었고요. 연봉 25% 룰은 현실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식으로 번역된다. 차값 25%가 아니라 차 관련 지출 40% 체감. 계산은 합리적이었지만 현실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마치 세금과 보험과 유지비가 단체로 손을 잡고 우리는 빠질 생각이 없어라고 선언하는 느낌이다. 이런 이상은 유럽에 있고 현실은 내 통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한다. 연봉 25% 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수양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룰을 지키려면 승차감에 감동하지 말아야 하고 하차감에 자존심을 맡기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악마의 속삭임과 싸워야 한다. 결국 나는 타협한다. 차를 바꾸는 대신 마음을 바꾼다. 그래, 내 연봉엔 이 차가 맞다. 그 순간 계산기는 다시 평온해지고 통장은 겨우 숨을 쉰다. 연봉 25% 룰은 완벽히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카푸어의 길목에서는 방향을 틀었다는 작은 승리를 얻는다. 오늘도 차를 탄다. 그 이상은 늘 멀고 현실은 늘 가깝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연봉 25% 룰이 가르쳐준 진짜 교훈은 차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욕망의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계산기가 울기 전에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 여유를 위해서 말이다. 가난을 만드는 세상 12. 차를 사다 쇼룸에서 만난 개똥철학적 의문과 답변들. 자동차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생각해야 한다. 색상 앞에서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고 옵션 앞에서 담담함을 가져야 한다. 이 옵션이 없으면 나는 덜 완전한 존재인가?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건 다들 선택하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철학은 강의실이 아니라 쇼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차량 선택은 곧 삶의 은유다. 조금 더 보태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 같고 지금 참으면 후회할 것 같으며 결국 이 정도면 나에게 어울리지라는 자기 합리화로 결론에 도달한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다면 자동차에도 이데아가 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완벽한 내 차가 있다. 승차감은 쾌락에 대한 철학이고 하차감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철학이다. 나는 편안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서 걸어가는 순간의 자존감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쯤 되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존재 증명의 도구가 된다. 나는 이 정도 삶을 산다라는 무언의 선언 말이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정신이 맑아지며 보험 갱신 문자 앞에서 실존을 자각한다. 그 순간 사르트르가 속삭이는 듯하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차량 구매는 자유지만 유지비는 실존이다. 철학은 책 속에 있지만
깨달음은 통장 내역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나는 배운다. 좋은 차가 좋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나쁜 선택은 분명히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과 차를 사며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늘 시험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차를 몰고 간다. 목적지는 출근이지만 그 여정에서 하나쯤은 배운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대개 바퀴가 4개 달려있다는 사실을. 크크크. 가난을 만드는 세상 13, 집과 저축을 대신하는 대리만족의 최고봉이 된 차. 집은 아득히 멀어졌고 저축은 느리다. 현대인에게 집은 현실적 계획이 아닌 뉴스 속 숫자, 저축은 성취 아닌 인내가 되었다. 즉각적인 성취감과 보상이 절실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차다. 수십 년 필요한 집 마련과 달리 차는 계약 후 키를 받는 순간 즉각 보상을 준다. 노력과 보상의 간극이 거의 없는 즉시성 때문에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연된 삶의 보상을 대신하는 대리만족의 최고봉이 된 것이다. 주거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차는 특별한 의미다. 집이 남의 것이라면 지하 주차장의 내 차는 분명 내 것이다. 차 안은 온전히 통제 가능한 작은 영토처럼 기능한다. 집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차가 위태롭게 흉내내는 셈이다. 저축도 마찬가지다. 숫자로만 쌓이는 자산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차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차 한 대가 잠시 눌러준다. 문제는 차가 주는 성취감이 지속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차가 나를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지금의 불안을 견디게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간과한다. 집과 저축이 미래 투자라면 차로 얻는 대리만족은 현재를 위한 값비싼 위로다. 위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위로가 비싸질 때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소리 없이 무너진다. 차가 결코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통장을 불려주지도 않는다. 차가 주는 만족감은 그저 잠시 기분을 좋게 할 뿐이다. 이제 변명의 여지는 없다. 차 만족이 집과 저축 좌절을 가리는 허세와 허상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 냉철한 질문 하나면 대리만족은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차디찬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가난을 만드는 세상 14, 차에서 내려와도 삶은 계속된다. 이쯤 되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욕망과 현실이 충돌하는 작은 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승차감은 철학이 되었고 하차감은 자존심이 되었으며 연봉 25% 룰은 계산기와의 치열한 심리전으로 변했다. 차를 사러 갔다가 인생을 반성하고 옵션을 고르다 보면 재정을 성찰하며 결국 우리는 운전대 앞에서 웃픈 깨달음을 얻는다. 카푸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자신의 현재적 사실을 잠시 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주문을 외운 결과다. 문제는 차가 아니라 우리가 차에 기대어 증명하려 했던 어떤 마음이다. 나의 가치나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삶이 이 4개의 바퀴 위에 올라가 있기를 바랐던 마음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삶은 차보다 크다. 차에서 내리자면 통장은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경험은 쌓였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안다는 사실이다. 차는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삶의 승차감은 차가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차를 타도 괜찮고 소박한 차를 타도 괜찮지만 차 때문에 삶이 비틀어지지 않으면 된다. 차를 몰되 끌려가지 않고 좋아하되
매달리지 않는 그 정도면 충분히 성숙한 운전자요. 제법 괜찮은 인생 운용자라 할 수 있다. 이제 시동을 끈고 차에서 내려와 나를 본다. 웃고 있다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거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지금이란 현실과 미래의 풍요로움이 보여지니 말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 가난을 만드는 세상 15, 할부 대신 저축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요즘 누가 일시불로 차를 사요?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할부는 편리함을 주지만 시간을 빚으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할부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이다. 지금 타고 지금 만족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미래의 월급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 문제는 그 조금씩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점이다. 36개월, 48개월, 60개월. 그동안 차는 새 것에서 헌 것으로 변하고 빚만 성실하게 남는다. 만족은 줄어드는데 의무는 그 할부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된다. 반대로 저축은 현저히 느리고 눈에 띄는 변화도 거의 안 보인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같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답답하다. 그러나 저축에는 할부에 없는 주용한 선택권이 있다. 상황이 바뀌면 멈출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일시불의 진짜 의미는 부유함이 아니라 준비됨이다. 저축해서 차를 산다는 것은 지금의 욕망보다 미래의 안정에 묵묵히 도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이 차가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견뎌낸 뒤에 남은 선택은 대체로 후회가 적다. 또 하나의 차이는 마음이다. 할부 차량은 늘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월말이 다가오면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부담이 된다. 반면 일시불로 산 차는 이미 지불되어 끝난 일이다. 차는 다시 도구가 되고 삶의 중심은 되지 않는다. 할부는 소비를 가볍게 만들지만 삶을 무겁게 하는 반면 저축은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만 이후에는 가볍게 한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는 숫자보다 시간의 흐름이 말해준다. 차는 결국 소비되는 것이지만 빚으로 보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축하여 차를 사서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전엔 카렌스를 10년 넘게 타다 K3를 일시불로 사서 지금 13년째를 타고 있다. 유지비가 현저히 적고 고장도 거의 없다. 그러니 빚도 없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